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헤매는 거지. 알고 잘못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아는 거니까 저 사람한테 이걸 갖다 자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모르는 걸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는 하면서 30%의 시간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누구 친구 만나고 앞으로 내가 진급하는데 누구 만나고 이걸 버리고 뇌를 갖추어라. 그렇다고 다 노력해야만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명령할 자격이 없어. 바르게 가르칠 자격은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은 내가 부여 안 받았어. 그건 여러분들 거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천에는 네가 가는 거지 누가 오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천에 떠도는 게 네가 떠도는 거야. 네가 떠돌게 살아가. 누가 오라 가라 한 적이 없다니까. 염라당이 니는 구천에 가거라 한 적이 없. 네가 가야 돼 정확하게. 어느 만한 지식을 갖추었느냐 따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라 하는 건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더 이상의 생각은 우리가 불가능하게 돼가 있으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 뭐를 할 건데 나와야 되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될 거냐 요거는 생각이 지금 다른 겁니다. 하면 돼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낮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50% 되고 60% 될 때는 하면 돼 하면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게 자꾸 우리한테 와 닿쳤고 그걸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하면 됐었는데 지금 70%가 있어요. 인류사에 지금 운용 자체가 70%가 있고 우리 민족이 성장하는 자체도 70%가 있고 모든 이 대자연에는 70% 완성된 사회라서 여기에서는 한번 턴을 바꿔줘야 되는 이 신패러다임이 등장을 안 하고 하면 돼. 안 됩니다. 하면 돼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때까지는 과거형이고 우리가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면 돼가 됩니다. 부지런하고 힘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하면 돼 하면 됐던 시절이라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고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되는 이것이 지금 바뀌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표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나오면서 하면 돼.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식을 갖추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돼. 이거는 매뉴얼이 나와가 있던 겁니다. 우리 앞에 매뉴얼이 자꾸 와준다라는 거죠. 국제 문물도 우리 앞에 와주고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으니까 하면 돼. 용기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게 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인류의 문물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하면 돼. 그 다음에 뭐 자료가 있어야죠. 요걸 못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뭐를 해야 될 때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갖춤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의 저력, 힘, 이게 뭔가 요걸 가지고 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써야만 어디로 향해야만 무엇을 해야만 빛이 난다라는 거죠. 이제는 갈고 닦을 때가 아니고 빛을 내야 되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빛이 나는가? 어두만한 사이즈로 어두만한 환경에 빛을 내야 되는가? 한 평짜리 안방에다 빛을 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우물 안에 빛을 내야 되는가? 아니면 우물 밖에 널리 사회가 빛이 나게끔 우리가 빛내야 되는가? 우리가 갖추어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용량이 얼만가? 이런 거를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때인 거죠. 점검 이거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면 인류 사회를 놓고 지금 점검할 필요가 없고 창조 이래로 우리 민족이 이만한 힘을 갖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만한 지식을 갖출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 민족이 이래 널리 인류 사회가 서는 이 재주를 우리가 다 갖출 때가 있었는가? 요런 걸 지금 이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재주와 최고의 힘을 우리는 민족으로서 창조 이래로 처음 갖추었는데 그것도 고루 갖추었다 이 말이죠. 이 힘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요걸 지금 우리가 연구해야 될 때지.
이 연구는 누가 하느냐면 지식인들이 모여서 지식청들이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은 이런 걸 연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인류가 희생을 하면서 오늘날의 지식인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식이 모자라면 미래를 열 수 있는 키를 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만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과거에 조금 용량이 작은 이런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자손들을 열심히 지식을 갖추게 만드는데 모든 걸 참으면서 희생하면서 지식을 갖추게 한, 그리고 이 지식을 갖추고 난 후에 지식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력인 이 용량도 갖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70% 경제 이 물질 에너지는 전부 다 지금 가둬놓고 있습니다. 어디다 나눠왔든, 대기업에다가 나눠왔든, 개인적으로 조금씩 나눠왔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 뭐 종교에다가 나눠왔든,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든, 일단은 지금 안 흐트러지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국민 개개인에 줘놨든, 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쓸까봐 다 끌어모아갖고 한쪽에다 몰아놨든, 일단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이 나라 안에. 이 힘은 우리 지식인들이 신패러다임을 일으키고, 우리가 미래로 뻗어나갈 때 그때 쓸 비축하고 있는 경제 에너지예요. 이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장사를 뭐 해갖고 경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경제 이동수단에 있는 일들이고,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희생 속에서 일어나는 게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한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지금 비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될 방향도 모르고 언제부터 어떻게 지금 운용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매면서 낭비도 심하고 출혈도 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바르게 잡아서 운용을 빛을 내려면 무조건 지식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혜를 여는 사람이 지식인들한테 이런 걸 따주는 거죠. 지혜를 연 사람은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용을 주체들은 요 지식인들이에요. 한 사람의 지식을 갖고는 절대 이걸 들지를 못합니다. 용 빼는 재주가 없어. 둘이 해도 이건 불안하고 이거는 힘을 못 주지만 세 명이 모이면 이거는 듭니다. 불안정한 게 없어지는, 이게 소대 원리거든. 이게 이 지식인 3명만 모여서 너희들이 갖춘 지식을 모은다면 이게서 빛이 나요. 이 빛을 쳐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인자 지식인이 또 모이게 되고, 모이면 7이 되고, 또 모이면 30이 되고, 30명의 지식인이 모였다. 엄청난 빛을 내가지고 국민이 전부 다 쳐다볼 수 있는 이러한 빛이 여기서 나옵니다. 300인이 모여갖고 연구를 해갖고 뭔가를 꺼냈다. 국제적으로 일로 쳐다봅니다. 이 빛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세 바퀴만 딱 돌아도. 세 바퀴만 딱 돌려면 30명이 모여요.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이 3대 7의 법칙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 힘이 그렇게 바르게 갔을 땐 그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지금 국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지식인이 바르게 나와서 조그만한 빛이라도 일어날 때까지 인류가 희생을 한 겁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가 돌을 깨가지고 연구해가 나온 지식이 아니에요. 국제사회들이 열심히 희생을 하면서 엄청난 이게 희생 속에서 지식을 만드는 것들을 저거가 써보고 전부 다 써보고 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문헌화를 해가지고 이 해동 대한민국에 다 썰어넣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끼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갖춘 지식은 우리 끼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국제사회 거예요. 기술 하나라도 전부 다 시가 국제사회가 그 희생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냈던 것들을 시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근본 심으면 인자를 만질 수 있게끔 해서 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과학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개발하는 거는 0.1%도 없고 한 가지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무슨 우리 인터넷이고 무슨 스마트 우리가 개발했던 게 아니에요. 라면 하나 만드는 이 기술도 우리 게 아닙니다. 이게
이분들이 희생 속에서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다 끌어이어 가지고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서 이걸 전부 다 이제 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국제에서 쓰던 법도 오만 것이 지금 일로 대한민국으로 딱 몇십 년 만에 다 들어옵니다. 엄청난 물결이 쏟아지는 에너지가 이 대한민국으로 몰려 들어오는 걸 우리는 저마다 소질을 갖고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썰어 마실 수 있는 만큼의 DNA를 타고난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태어난 우리는. 아날로그 중에서도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우대에 올라가면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지식이라는 에너지가 한몫에 이 나라에 들어와시면 전부 다 미쳐 죽었습니다. 소화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차분히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계속 내공으로 채울 수 있는 그만한 근기들이 안 됐어요. 거기 올니 그러니 뭐 어쩌니 만지다 죽어 뿌야 됐지. 근데 우리는 이게 들어오는 걸 전부 다 흡수하고 그냥 공부를 한다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끌어들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DNA를 완성시켜 가지고 진화 발전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국제적인 논리를 그것이 사고가 옳든 안 옳든 이런 걸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진화 발전이 된 이 자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전후 1세대 베이비 부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큰 일을 했느냐? 이런 적이 없어요. 당신들은 내 앞에 주어지고 내가 이 직장에 가니까 주어진 환경, 여기에 가니까 주어진 환경, 모든 것들을 썰어 마시고 나 자신을 키우고 공부를 하는 중이었었지 너희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일할 때가 아니었었다 이 말입니다. 일이라는 이름으로 그 방편으로 내가 어떤 현장에 가게 했고 거기에서 무한한 것을 경험하게 했고 많은 걸 소화할 수 있는 자리에다 놔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빚어져 갖고 내 앞에 오는 이 환경에 이것을 전부 다 흡수하고 소화를 했어야 되는 이게 우리 공부였었습니다. 모순을 뭐든지 썰어 마시는 인류에서 이때까지 모순적으로 살았던 모든 환경이 전부 다 오늘날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바르게 썼다면 모순이 안 나올 텐데 바르게 쓰는 법칙을 몰라가지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사회를 살았던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왔던 환경이란 말이죠. 요걸 좀 더 우리는 썰어 마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천명이 될 때 이 세상에 베이비 부모들은 모든 지식인으로 다 등극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다 배웠다 이 말이죠. 세상에 볼 걸 다 봤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만큼 컸고 진화 발전이 끝난 자들이 베이비 부모들이고 너희들을 저마다 소질을 주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인류의 문물이 다 들어오게 했고 이걸 지식을 흡수를 했고 너희들이 지천명이 될 때까지는 도저히 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키워왔다. 그럼 우리가 인류에 있는 지식을 먹었다면 인류가 우리가 지금 둘이 될 거냐? 인류의 사회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희생으로 일으킨 모든 것을 우리가 썰어 마셨다면 우리는 인류의 하나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인류의 해답 못 푸는 거는 이게서 못 풀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 해동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들이 풀지 못하면 절대로 이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역사가 안 풀린다 이 말이죠. 역사는 기록해갖고 내려왔을 뿐이지 아직까지 풀은 적이 없어요. 이걸 풀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지식인들을 배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인들은 내가 한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갖고 그걸 분석을 해가 내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끌어내갖고 이걸 분석해갖고 쓰고 있던 거를 다 썰어다 마시가지고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지식. 요럴 때 지혜가 열리거든요. 하면 된다는 맞는데 무언가 할 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거리를 내주는 것이 진인이 되고 깨달은 사람은 이 거리를 찾는 것, 대자연의 법칙을 찾는 것이고 자를 찾고 나를 찾다 보니 대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것이 이제 통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 대자연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고 나를 모르면 대자연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자들이 자를 찾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나를 찾고 나면 너도 나와 둘이 아님을 알고 대자연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대자연을 모르면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내가 할 일이 있고 너희들이 할 일을 알고 인류의 저 백성들이 할 일을 알고 그렇게 해서 전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아니까 이끌어주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때까지 온 것이 인류고 이 나라도 그랬고 고생 끝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낙이 있어야 되죠. 이제 이 시대가 열리는 게 미래 시대, 후천 계백 시대라고 하는. 후천 계백 시대 가니까 이때까지 이상하게 그냥 계백을 써먹어가지고 그 이상한 그 뭔가 쳐다볼까봐 그 말 쓰기조차도 좀 뭔가 좀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후천을 살기 위해서 선천을 노력을 한 거예요. 조상님들이고 처음 다 인류가 희생을 하면서 선천을 빚어냈고 여기는 세상의 모순이라는 모순은 다 만져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순이라는 세상에 다 빚어내 놨으니까 이 재료가 있어야 후천의 밝은 미래를 여는 거예요. 여기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힘드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건 뭐 힘 안 들게 살라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어떤 때 조금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고 오락내리락 하면서 이거 견디나게 한 것뿐이지. 이건 삼촌이니까 요렇게 견디나는 거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으니까 견디고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을 갈 때는 그 힘이 있으니까 내려가더라도 견디내고 또 오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게 선천시대고 후천시대가 가면 이 대자연의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거는 오르락내리락이 아니고 즐거운 시대에서 기쁜 시대로 기쁜 시대에서 행복한 시대로 이렇게 계단을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죠. 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때까지 아픔을 다 겪은 거니까 그 아픔을 겪는 속에서 우리는 지식을 갖추면서 그걸 보고 왔으니까 이제는 만져보자는 거죠. 이걸 만질 수 있도록 지식인들한테 전부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따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른 분별을 할 줄 알게 해주고 요걸 이 세상에 저 백성들한테 아주 그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지식인들이 생산하는 거는 백성들한테 빛이 되는 일이라야 됩니다. 경제를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한테 필요한 걸 해주는데 이제 앞으로는 경제를 이루려고 드는 게 아니고 백성들한테 필요한 걸 해주려고 드는 시대. 이래 되면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되나? 따라오는 겁니다. 필요한 걸 해주면 이 세상은 지금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지 빨아들여요. 그러면 경제를 안 주느냐? 다 지금 주게끔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거 책은 한 권 얼마, 뭐는 얼마, 다 정해져가 있어요, 지금. 이 사회라는 것이 지금 시대는. 그래서 백성들이 필요한 걸 해주고 국민이 필요한 걸 해주고 어려운 자들이 필요한 걸 해주고 모르는 자들이 필요한 걸 해주면 전부 경제를 지불하면서 가져갑니다. 그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필요한 걸 해준다 이거죠. 진짜 필요한 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가? 너 진짜 필요한 거를 찾아주니까 경제는 자동으로 스스로 일어난다. 이거는 덤이다 이 말이에요. 덤. 왜 그래 되느냐? 진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일을 더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백성이 스스로 주는 겁니다. 이건 돈 벌려고 버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힘이니까 이것으로 또 더 지적이고 더 큰 일을 또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식인들은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빛나는 일을 할 때 돈은 너희들이 생각지 않아도 스스로 뒷받침이 되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 벌려 하는 게 지식인이 아니고 지식인이 그런 머리를 쓰면 너는 무식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을 갖춰도 갖춘 지식으로 내가 어떤 짓을 하느냐 따라서 이 지식이라는 게 아주 꽉 맥혀갖고 무식자가 돼요. 활동하면서. 지식인은 모름지기 백성의 피와 땀을 담보로 해서 그 피와 땀을 먹고 갖춘 지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백성들한테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식인의 근본이거든. 이걸 망각한다면 이걸 우리가 깨치지 못하고 지식을 바르게 쓰는 법칙을 찾지 못하고 너희들 욕심을 낸다면 누구부터 순환을 받느냐? 이제 백성들 순환받는 거는 어느 정도 견디네요. 지식인들 순환시대가 와요. 지식인들이 스스로 내 목을 쪼르고 내가 자살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우면 손가락으로 손톱이 깨지도록 땅을 파서라도 살려고 하는 게 백성이고 지식인들은 살기가 어려워지면 비굴하게 안 살고 죽어보려고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비굴하게 안 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더 편하지. 그런 시대가 지금 앞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 잘 키워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죽기를 바라는 부모 있겠어요. 이게 이제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른 지식인. 지식을 갖췄다라고 해서 다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고 다 갖춘 지식으로 내가 어떤 이념을 갖느냐. 여기에서 이제 바로 홍익인간으로 변하느냐. 안 그러면 갖춘 지식을 가지고 내 힘을 사용해서 백성들하고 싸우느냐. 경쟁을 하느냐. 여기서 못난 자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겁니다. 인자는 홍익 이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지식인이 먼저 홍익 이념으로 일어날 때 모든 백성들이 홍익 이념을 따르고 그것이 만연하게 이 세상에 퍼진다 이 말이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자,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태우는 자, 이런 자들은 지식인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빛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주 즐거운 사회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지식인들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를 갖춘 이 우리 어른들이 전부 이렇게 같이 동참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럴 때 경제를 갖춘 어른들하고 우리 진보 지식인하고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빛나는 일을 하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처음 다 공경하고 받들기 시작하는 사회. 이제 질서가 잡힌다 이 말이죠. 경제인들이 경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탐낼 일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계셔야 이 나라 힘이 돼. 누가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야 이 나라의 힘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운이 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찾아서 진짜로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분들하고 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뒷받침 다 해줍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지식을 갖추면서 재주를 갖췄던 시대에서 이 갖춘 재주와 지식을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쓸 것인가? 요 과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운물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지식인들이 빡닥거리면 경쟁사회가 돼가지고 혈투가 일어나요. 지식을 갖출 때는 우물 안에서 갖추면 됐는데 다 갖추고 나니까 이제는 이걸 펼치려고 여기서 들면 혈투가 일어나면서 모순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물 밖에 크게 대서양으로 크게 이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쓸 줄 아는 지혜를 열어야 된다.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바르게 심패러다임을 잡아야 되는 것이 이 사회의 복지 환경을 바르게 잡는 법칙. 이때까지는 복지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이러고만 있었지 이걸 해결하는 법칙이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안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안 나오는 법칙을 못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왜 어려워졌는가를 찾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리고 앞으로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만나고 왜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저 사람들하고 지금 내가 왜 여기에 가는지를 근본을 못 찾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락거리면서 도와준다라고 지금 들락거린단 말이죠. 거기에는 전부 다 내 교과서고 내가 배워야만 되고 내가 거기에 다니면서 한 가지라도 깨쳐야만 네가 앞으로 저 사람들처럼 어려워지지 않고 네 가족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지금 깨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으면 이 이유를 찾아가지고 이걸 반성하는 느낌이 안 나왔어야지. 반성 없는 자를 계속 도와준다 이 말이? 하느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왜 어려워졌는가는 만지는 이 작업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지식인들이 이걸 잡아갖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런 교육을 지금 일으켜내야 된단 말이죠. 너희들이 왜 어려워졌는가는 생각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하는 그 바탕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하느님이 맨 혼내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거를 네가 알고 반성하고 뭔가를 이래 뉘우치고 잡고 할 때까지는 하느님이 너를 돕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해초리를 치고 혼내놨는데 지가 반성도 없는데 다시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바다를 이어가지고 볶음밥을 다시 해줄 일은 없거든요.
자꾸 힌트를 주지요. 힌트를 잘못을 네가 뭔가를 만지게끔 힌트를 자꾸 주고 주위에 내가 좀 못 뉘우치니까 또 옆에 조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되더냐 하고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계속 내 옆에 좀 나는 지금 조금 이제 너한테 빵이라도 얻어먹고 조금 앉아있으니까 전에 내처럼 내보다 더 어려운 놈 또 오네 이게 또 같이 살아요 지금 계속 반복하면 이것이 계속 넓어지는데도 우린 지금 여기서 뭘 하느냐 이거죠. 계속 얻어먹고 그 앉아갖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얻어먹다가 죽어보려고 여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잡아봐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혼낼 사람 아무도 없는 게 아직까지. 뭐 선임이라는 사람이 그런 데 들락거리면서 나중에 또 빵을 또 주고 또 빵을 내가 하나 더 가져갔다 그러고 쌀을 가져갔으니까 요번에는 피자를 가져왔다 그러고 또 이게 목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나 자꾸 캐사하면 구디가 아주 골마 터지는 구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백성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에? 하나님은 왜 저게다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 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한테 따져도 보고 수행을 했어야지. 저 삶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달라고. 수행 속에서는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뜻대로 안 되는지. 그렇게 이 대자연에 싸우는 겁니다. 나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래 안 되는 거냐고. 정의를 바르게 행하는데 안 되는 법칙은 절대 없는 거거든요. 네가 틀리게 하고 있으니 안 되니라. 요겁니다. 인자는 우리 지식인들이 이걸 잡아야 될 때입니다. 사회 좋은 봤어요? 작게 봤나요? 이게 다 내가 지식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회 모순은 바르게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하나씩 잡아서 이제 복지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 나라의 복지 해결을 바르게 해서 이것이 신패러다임에 대해 가지고 이 복지가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한다. 이래 되면 국제사회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 패러다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걸 전부 다 일깨우기 시작하고 새싹이 일어나가지고 신패러다임을 우리가 만지기 시작을 하면서 인류 사회가 우리한테 몰려올 때 이걸 아르킬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류 사회는 복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인류가 선진국이 30%고 후진국이 70%인데 이 선진국은 경제만 모았지 국가 운용을 하는 방법을 딜레마에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 이제 딜레마가 일어납니다. 이 사회가 복지 딜레마는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후진국에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길 요걸 찾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선진국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데가 일어나 중간에는 저 밑에 이게 30%는 먹고 살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말라 죽어요. 삐쩍 그것도 못 먹어 말라가지고 기아로 허덕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마다 우리 국민이 기술 배워놓은 게 뭔지를 이제 바르게 잡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일꾼으로서 인류에 있는 기술들을 70%를 일로 다 갖다 이어갖고 낮은 기술 70%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인류가 써야 될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이걸 배양을 다 시켜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술만 있으면 요 70% 후진국은 우리가 이끄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끌어주면서 이 70% 후진국은 우리를 따르게 돼 있고 그 기술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깨지를 못하니까 물건 만들어갖고 팔아갖고 먹고 사는데 지금 이것만 쓰려고 만들고 있어서 그렇지 인류를 운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혜를 열어서 이 기술을 바르게 써낸다면. 그 다음에 선진국이 일어나가지고 운용을 못하는 거는 복지사회를 못 만들기 때문에 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는 복지사회를 일으켜줘야 되고 이 후진국들이 또 일어나면 복지를 지금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매뉴얼이 돼갖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민족이 일으키고 우리 지식인들이 일으킨 이 패러다임으로 인류가 그렇게 회복이 된다면 이 민족의 지식인은 인류의 영웅이 되고 인류의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경제는 신경 안 써도 스스로 일어나서 들어오게 돼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경제가 아니라 지금 수출하면서 들어오는 이 경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샤빠지게 이 차 깎고 이래가 치라고 해갖고 내보내 공예를 여다 단을 줍고 지금 여기에다가 차 한 개 팔아갖고 얼마 받으려고 하면 이 지금 우리 자손들의 생명의 문제가 돼요. 기형아가 나고 이 환경 문제가 되고
국제적으로 쓰는 제품을 우리가 70%를 전부 다 여기서 지금 만들어 갖고 지금 수출을 하면요.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똥물 오염 금수 안 되나 이제 그때는 이런 거 돼요. 조목만한 데다가 재료를 전부 다 가져 들어와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갖고 완제품은 팔고 오염은 여기다 널주고 이러면 이거는 손해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명당입니다. 이게 지상의 명당, 최고의 명당, 인류의 최고의 명당이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이제 이건 복원을 하는 길은 이때까지 배우고 갖췄던 이 기술을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을 할 때, 그럴 때 큰 대인들이 되는 거죠. 내 거라 하지 말고. 이건 내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이 우수한 두뇌라야만 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전부 다 완성을 시키는데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내공도 쌓이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기술만 덜렁 이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역군들이 나가서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쓰면서 그걸 가르치면서 자연적으로 넘어가게끔 다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들고 바깥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떨지 말고 나가서 하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나가야만 성공한다. 이거죠. 인류 대민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우리 걸 퍼주는 게 복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복지 사업이에요. 이롭게 하는데 사업이 안 되나요? 사업은 엄청나게 번창합니다. 이때까지는 장사해 먹었고 앞으로는 복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가가 돼야 된다. 사업가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성장하는 걸 사업가라 하고 장사꾼은 너가 힘을 갖기 위해서 남을 지금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 다른 거죠. 여기 이제 미래의 프로젝트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5.0이 성공되는 이런 시대를 연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하면 된다. 좋죠.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리를 지금 끌어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지식인들이 지금 이런 거 패러다임을 꺼내줘야 된다. 이 작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러한 패러다임이 나온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나오고 그 생각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표본이 없이는 생각에 이 정점이 없는 거죠. 천당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옳은 일을 해야 천당 간다라는 그 안에 그 뭔가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게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정점이라는 게 있어야 그거를 놓고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도 하고 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꺼내주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지식이고 이게 지식인들이고 이게 사회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거를 꺼내줘서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놓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다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7분의 1의 힘밖에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갈 때는 7배 힘을 쓰는 겁니다. 저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7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는 참 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자연의 법칙 안에 눌러갖고 기본적으로 사는 게 있고 여기서 힘을 쓸 때는 달라지는 거죠. 이 차원 세계도 들락거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힘은 일반적인 힘이에요. 인간은 원래가 초능력을 쓸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프로테즈가 달라지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아무런 지표도 없이 좋은 생각을 하는 거는 네가 누구한테 당할 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착하고 좋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기본적으로 착하게 키워야 되고 7세까지는 무조건 착하게 농도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중간에 이렇게 7년을 갈 동안에는 농도가 달라집니다. 착한 데서 바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농도로 변하는 거죠. 착하게 살면 안 돼. 이제부터 7세까지는 무조건 착하게 이끌면 돼요. 이거 깨끗하게 가게 해줘야죠. 그래서 중간에 7년 동안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줘야 된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7년, 우리가 청소년기가 되죠. 이때는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아는 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만든다고 착한 게 없어지느냐?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릴 때 주워놨던 게 있기 때문에 착한 거는 안 써도 스스로 배겨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청소년 때는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가지고 이 사회에 내보내면 이 사회에서 이제부터 뭐든지 접하면서 바르게 공부를 해낸다. 언제까지? 30대까지. 이제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21세까지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30%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세까지 자라나오는 거는 30% 내를 바탕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오면 이제부터 네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30대까지 네가 접하는 모든 환경 안에서 네가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실력자가 돼요. 실력자. 그럼 뭐 직장 다니지 말고 직장이 공부라니까. 공부 학교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 지금 내가 나보니까. 내가 지금 현장에 들어가 있는 자리가 네 학교지. 이 직장은 방편밖에 안 된다면 네가 이런 환경을 조성해지는 방편. 내가 이 직장에 이렇게 가야만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환경을 접하게 돼 갖고 있는 방편이에요. 이런 거를 인자 처음 접하잖아. 근데 어떻게 이를 해결을 잘한단 말이에요. 요걸 내가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이면서 분별되는 만큼씩 실험도 하고 요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한테 주는 환경을 가지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 공작 시간, 그죠? 공작 시간에 뭐 이렇게 재료 줘놔놓고 처음에 시켰는데 네가 공작을 해봤어야 알지. 인자 배우는 거잖아요. 사회 나와서 인자 배우는 거잖아. 어찌 해봤어야 네가 그걸 해결을 하지. 해볼 수는 실험 도구가 되는 것이 내 앞에 상대가 다 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뇌를 갖추는 거예요. 30대까지 너를 갖추면 40대 돼서 너를 면접을 봅니다. 여기 오늘날의 사회예요. 과거에 뭐 역사적인 뭐 100년, 200년 전 사회가 아니고 100년 안팎을 살아야 되는 이 시대의 오늘날 사회의 교육의 정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대가 되면은 너를 면접을 봐요. 너가 공부를 안 하고 거기서 네가 먹고 살려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네가 탐을 내 돈을 많이 벌려고만 했다든지 공부는 안 하고 그러한 세월을 보냈으면 정확하게 퇴출됩니다. 합격이 안 되고 퇴출. 요래 갖고 지금 요새 명퇴자들 나오죠. 명퇴자는 그렇게 해갖고 지금 명퇴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명퇴자가 되고 있는지, 왜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사회를 돌을 안 던지지. 네가 너를 알아야.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성과의 중심으로 무언가를 거기에서 네가 일하는 걸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대 가서 면접을 딱 보니까 40대가 되면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대우해주기에는 미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저쪽 노동자로 저 밑에 가서 일해도 젊은 사람보다 안 되고 여기 안 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노동자만큼 돈을 작게 받고라도 저기 가서 일할래 이래갖고 일을 하면 되겠는데 저 젊은 사람보다 노동을 더 못 해요. 그래 그게도 안 되고 저게도 안 되고 이게도 안 되고 자기도 쓸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보내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안 나가느냐. 내가 열심히 갖췄고 공부를 한다고 겸손하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40대 가고 너를 시험을 딱 하면 실력이 나와가지고 이 회사의 어려움을 네가 해결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합격. 딱 뽑아가 어디로 보내느냐. 부서가 CEO로 보내요. 나이가 그때 등극을 시키면 이 사람은 CEO 만들기 작업을 하거든요. CEO 자리에 크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윗사람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었어요. 이런 것들을 중간에 뭔가를 못 따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회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갖고 미래는 이렇게 바른 법칙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잡아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래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안 살지?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런 훌륭한 답을 찾아냈다라는, 이거는 윗분들이 거룩한 거죠. 이게 지금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점을 잡아줍시다는 거죠. 지식인들이 앞으로 윗사람들이 이 정점을 잡아주고 그리고 아래킴에서 좋은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자, 환경을 만들어주자.
국민들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좋은 생각해라. 어떤 게 좋은 생각인데도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물어보세요. 방향 자체를 모르고 있어. 미치는 거야 이거는. 자꾸 좋게 생각하라 하는데 좋게 어떻게 해야 좋게 생각을 하는데 사탕을 입에 연걸 부사물 뿌리면 좋은 생각인지 살살 굴리고 있어야 되는지 당근을 지금 안 무야 되는지 뭐가 좋은 생각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좋은 생각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 자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자꾸 긍정적인 생각 이거는 할 수 있었고 원천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힘이 없었고 다 같이 어려웠으니까 경제를 가지면 출세한다라는 생각 이거로 좋은 생각으로 가게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1차적인 사업입니다. 힘이 없을 때 힘을 갖추는 거는 1차적인 거. 지식이 모자랄 때 지식을 갖추는 거. 경제가 없을 때 경제를 갖추는 거. 기술이 없을 때 기술을 갖추는 거는 1차적인 거고 지금은 미치는 거는 갖춘 상태로 미치는 겁니다. 지식도 다 있고 다 갖춰놨는데 미치는 거는 이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각 분야의 지식을 갖춘 우리 국민들이 이 지식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지 이 지식을 쓰면 어떻게 어떠한 답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요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지식을 갖춘 사람은 이 지식을 바르게 쓰면 빛이 나니라. 경제를 갖춘 사람은 경제를 빛나도록 써야 된다. 재주를 갖춘 사람은 재주를 빛나게 써야 되지. 이걸 갖고 네 먹고 살라고 그 재주를 쓴다면 너는 개돼지밖에 안 된다. 짐승이다. 동물밖에 안 된다. 내가 갖춘 힘으로 내 먹고 살려고 남하고 경쟁을 한다면 이거는 사자나 개나 똑같아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은 내가 갖춘 힘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럴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홍익인간. 내가 힘이 없을 땐 내가 힘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갖추고 난 힘은 백성의 피와 땀으로 내가 갖추었으므로 백성의 희생이 없으면 내가 지식을 갖출 수가 없어요. 백성의 희생이 없이 내가 경제를 갖추는 거예요. 모든 이 사회에 희생이 없이 백성들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체주도 갖출 수도 없고 이는 갖춘 것을 아주 빛나게 쓸 줄 아는 이는 지혜를 열 때 홍익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늘의 힘이 스스로 내려오고 이때까지 우리한테 준 힘은 땅의 힘이에요. 신들이 우리한테 준 힘도 땅의 신들이고 땅을 운용하는 신들입니다. 산신도 그렇고 모든 이런 대신들이 전부 다 땅의 힘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신장들이 내려온 힘이죠. 우리가 힘을 갖출 때는 그러한 신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미래 사회는 하늘의 힘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땅의 힘은 다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장들이 전부 다 들어가요. 땅의 힘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모든 재주를 갖출 때 그만한 인연법이고 모든 것을 작업을 해주면서 이런 힘을 누가 딱 갖추고 나니까 힘의 원리를 우리가 전부 다 흡수를 해갖고 내공으로 갖추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신은 우리한테 힘이 안 된다라는 거죠. 힘을 줘봐도 이 힘은 너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힘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 신장들은 전부 다 미래를 또 이렇게 열기 위한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들어가기 시작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산신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고 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전에는 조금만 청하면 오고 절만 해도 도와주고 나타나고 영적으로 교류도 했는데 요새는 이거 아무리 처불러도 아니 뭐하지 터져도 안 오네. 부정을 내가 있는가 싶어가 가신다고 아무리 때 씻고도 안 오고 뭐 이태리 타올로 씻고도 안 오네. 안 오는 거예요. 왜?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천손들이 기본을 갖추고 나니까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된다. 이 하늘의 힘을 받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너희 욕심을 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는 그는 중생으로서는 하늘의 힘을 받지 못하나니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태우는 자가 스스로 하늘의 힘을 받는다.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하늘의 힘이 스스로 내려온다 이 말이지. 네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니 하늘의 힘은 스스로 내려오고 네가 힘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하늘의 힘은 스스로 있거든. 그래서 미리 내가 좀 많이 받아놓고 사람을 접하려 할 필요도 없고 내 앞에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진정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정확하게 내한테 하늘의 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그러니
그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오니 이 5사람이 오면 5사람한테 정확하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스스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내가 땡긴다고 오는 게 천기가 아니에요. 천기를 이때까지 잘못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사기입니다. 내가 땡겨서 욕심으로 땡겨서 오는 기운은 사기예요. 천기, 정기는 내가 땡긴다고 오는 게 자동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후리볼트로. 그래서 마음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마음 에너지가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천기를 땡기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이게 마음의 에너지예요. 이제 지식을 다 갖춘 상태고 저마다 소질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나를 불태워서 얼마나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시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늘에만 스스로 그 사람들한테 옵니다. 이제는 도술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법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술과 법이 있는데 이 술이 필요 없다라는 게 술은 힘을 갖출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쓰는 게 술의 힘입니다. 이 술의 힘을 갖추고 나면 법의 힘이 도래하는 것이지 이래야 세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술의 힘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하찮은 힘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법의 힘이 내리선다. 이럴 때는 너가 바른 지식을 갖춘 자들, 너가 바른 생각을 하는 자들, 너를 불태우는 자들, 나를 불태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여기에 힘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절대 힘들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절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은 네가 갖고자 한다고 가지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동한다.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크게 쓰이는지는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올 테니까 저 양옥집을 나는 짓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조상들도 그 한을 도와주려고 오고 내 담당 산신들도 그걸 도와주려고 오고 한 사람 앞에 담당 대신들이 많아요. 이 논리는 나중에 이제 풀어줄 것이고 천지 대공사를 하면서 지금 일어났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뜻을 갖게 되면은 그 힘을 전부 다 도와줬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모순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우리는 찾아야 돼. 저 집을 갖고자 해갖고 다 꿈을 꾸고 노력을 하니 그러니까 그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가 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인연도 그래 만나게 해주고 여기에다 꽃피 갖고 있으니까 요 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여기 가기 더 쉽게 오거든요. 이거는 내가 잡고 이거 하고 관계없이 오니까 밀어내고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루어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요렇게 해갖고 가면 이 집은 얻게 됐는데 이 집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갖자 주위에 일이 일어나고 이걸 해결 못해서 집은 없어지든지 그래서 이루은 것을 내가 쓰지 못하는 형국이 생기고 아니면 이루었는데 이제 내가 아파진다라든지 결국은 돈은 뗀 놈이 벌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내가 돈을 갖다 엄청나게 벌려고 그랬어. 돈 벌었습니다. 왜? 돈 벌 수 있는 길이면 내가 전부 다 합의를 보았거든요. 근데 돈을 벌었는데 돈 벌고 나서 이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느냐? 돈 버는 사람은 이 돈을 바르게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벌었는데 결국은 이 돈을 누가 쓰냐? 부인이 쓰고 자식이 쓰는데 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벌어놨다 보니까 지멋대로 사 지구석이 망조가 나버리는 거거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돈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성공한 거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대통령을 하려고 꿈을 꿨어요. 그런 이 시크릿이죠. 노력을 해 대통령을 딱 했어요. 대통령을 딱 했는데 대통령 자리 갖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을 하려고 노력을 낸 거지 대통령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 가가지고 여기에서 5년 동안밖에 시간을 안 줬는데 그 5년 안에 아주 엉망진창이 돼갖고 국민 앞에 두 번 다시 서지 못할 환경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래 되면 성공한 거냐? 인생 끝난 겁니다. 대통령을 안 했더라면 사회에 아직까지 내를 필요로 할 텐데 대통령 하면서 네가 다 드러나 버렸어. 이제 아무 짓도 못하게 돼가지고 뭐 낙가오리 쓰고 이렇게 시골에 항상 삽 들고 가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이 농민들을 우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공부를 해갖고 지식을 남보다 1등을 할 거야. 박사가 될 거야. 그 박사 됐는데 거기서 뭐를 하고 있는지 요걸 봐야 되는 겁니다. 박사 되고 나서 미치는 거예요. 박사가 되면 그만한 이 에너지의 용량이 내공이 찼기 때문에 그 내공을 체온 자체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거를 엉뚱한 짓 하면 한 대 두드리 맞고. 이러니까 여기서 미치는 거죠. 나는 과장이 되고 싶다는데 과장 되고 나서 여기서 과장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공부는 안 하고 과장 되려고 막 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인자 미쳐. 과장이 돼서 내 앞에 오는 이런 일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처리를 못 하는 게죠. 요래서 미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달리가는 거 이것만 지금 목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는 여기서 미스였었어요. 무엇이 되고 나면 어떤 걸 감당해야 되는지 네가 아느냐 이걸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식을 갖추고 나서 너가 지식인이 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느냐. 그 지식이 어떻게 해서 네한테 갖추어지는지 이 근본 원리를 아느냐. 너는 지식을 갖추고 나면 공인이 돼야 되느니라. 공인은 사적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지식을 갖추고 나서 사인으로 살면 너는 그때부터 하늘에서 매를 맞는 것을 그때 닥치면 이걸 못 견디니라. 이런 거를 바르게 가르칠 줄 아는 사람들이 안 나왔었던 거죠. 사람들을 많이 거닐 수 있는 윗자리에 간다라는 것, 저 사람들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되니 이걸 모른다면, 그걸 갖추지 않았다면 안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네가 그걸 갖춘 자라면 네가 가지 않고자 해도 하늘이 스스로 그 자리에다 올려놓느니라. 그래서 그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이 덕을 입게 되고 너를 존경하게 되고 원한 없이 모든 너 일생을 불사르고 가면 너는 천상으로 스스로 올라가니라. 하느님 곁으로 간다. 하느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바르게 수행했기에 하느님 곁으로 가는 것이지, 네가 앉아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무릎이 까져가지고 하다못해 도가니가 썩도록 네가 이게 빌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느님은 너를 못 데리고 가요.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잘 수행하고 와야지만 하느님 곁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네가 믿는다 하면 하느님을 안 믿어도 관계없어. 하느님이 운용하시는 이 땅에 네가 온 목적을 행하고 가야만 하느님 곁을 갈 수가 있는 거라. 안 그러면 구천에 떠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그 할 일을 또 하러 보내기 위해 가지고, 그게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모르면 앞으로 우리 지식인들이 이런 거를 많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서 울고 웃고 하는 걸 많이 보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이런 경험을 한건같이 여기고 이걸 걸음 삼아서 미래는 절대 이러한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을 살아가게끔 정립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런 패러다임을 하나씩 꺼내서 잡아주는 게 정법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이런 걸 잘 만져가지고 이 사회에 바르게 가는 길을 이끌어주면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헤매는 거지, 알고 잘못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전부 다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뭐를 갖추어서 그 자리에 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내가 10년, 15년, 20년간은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갖고 젊음은 없애버리고 그 자리 가서 내가 이걸 바르게 쓰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이거는 인생을 낭비한 것이 되니까 희망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 뇌를 갖추면서 가야 된다. 그걸 이루었을 때 그걸 잘 써갖고 빛나는 일까지 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는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빛날 때 성공하는 거지, 재물을 아무리 갖춰도 성공 아닙니다. 요거는 70%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는 성공이 아니, 내가 여기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갔다. 요거죠. 근데 여기서 뇌를 안 갖춰갖고 지금 현 사이즈의 인류 사회와 우리가 어떻게 돼가 있으면 이걸 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이 공부를 안 했다면 대통령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해서 국민한테 그냥 할퀴져가지고 내려와서 그냥 국민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하는 이런 일이 돼가지고는 인생 실패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인생 성공이란 제자리 가서 빚을 내는 것. 빚을 낼 때만 성공이지, 빚을 내기 전까지는 힘을 갖춘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식의 지식을 갖췄고, 어떤 사람은 재주를 갖췄고, 어떤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사상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엄청난 이게 5만 가지 재주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88 올림픽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전부 다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안착시킨 때가 88 올림픽 아닙니다.
이제 전부 다 안착을 하면서 뭐가 전부 다 완성이 됐느냐면 그 기술이 들어온 거, 기본적인 기술 들어온 거, 이분들의 힘이 우리를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자리에 앉혀놓는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 3D 기술. 지금 우리가 아주 하찮게 보는 3D 기술이 우리 이 나라가 기본 자리를 갖추게 한 거예요. 40% 완성이 됐던 겁니다. 이 사회의 힘이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때 3D 기술이 100%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그 지식인들이 2차적으로 지식을 갖추고 경제인들이 2차적으로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거죠. 지식도 팽창하고 경제도 팽창하고 우리가 그때 살찌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 팽창하는 시대에서부터 우리 경제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절에 가고 교회 가고 도인 찾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까지는 그런데 많이 안 갔어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바쁜데 그 갈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니까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한강에 저기에다가 땅 사갖고 모래 땅 사가 부자 된 사람, 어디에 개발지에 이래 아리켜줘갖고 전부 다 이런 일을 다 해버린 겁니다. 이게 누구냐? 정신적인 지도자, 수행자들한테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꾼들로서 영적인 이 힘을 줬다 이 말입니다. 도술의 힘을 이 준 사람들한테 다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여기서 어디에다가 땅을 사라 그러고 제철을 만지라 그러고 뭐를 해라 그러고 전만 치먹은 거예요. 이걸 주는 힘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이런 걸 해서 크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논하는 게 아니고 도수를 가지고 있어 내한테 물으니까 미래에는 요까지는 됐는데 저쪽에다 땅 사놓으면 부자 된다고. 요래 가버렸네. 그 사람한테 내가 안 알려줘도 그래 될 사람이에요. 오는 자를 그렇게 이끌었으니까 전부 다 팽창되는 게만 동참을 한 거죠. 하니까 그때부터 절이 커지고 교회가 큰 교회가 지어지고 오만 게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그런 이제 재주를 가지니까는 찾아와가지고 전부 다 그걸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가 글로 쏟아집니다. 요래서 이걸 3대 축이라 하거든요. 정부 하나, 종교 이 정신적인 지도자 하나, 그 다음 이 기업 하나. 여기 3대 축이거든요. 백성은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는 이 3대 축에 다 들어가서 사회가 운영되는 거거든요.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수행을 열심히 갖추어가지고 언제 필요한 거냐. 70% 다 갖추는 데까지 갖추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따라가지고 이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네. 지금 이 사회에서 이분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 전부 다 마담 뚜를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걸 다 해먹고 동참을 하다 보니까 수행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오직한 지식인들도 그때 전부 다 사회인이 돼버려가지고 지식인이 지금 이때까지 열심히 지식을 갖추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70% 왔을 때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자가 있고 30%대 활동해야 되는 자가 있고 이게 싹 다 들어가 버리고 없네. 이래서 그 근본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자가 나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식인으로 다 변해버렸던 거죠. 종교 지식인, 또 도술 지식인, 도술을 받은 자도 도술 지식인이 돼버렸어. 이 신앙 지식인, 자기 분야의 지식인들만 지금 돼버린 것이지 지식인으로서의 가득 차서 지혜를 열어야 될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들이 아무도 여기 도달하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지혜를 여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이 형제들이 사회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겨나가면서 무언가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혜를 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네 목숨을 걸어가며 뼈아픈 아픔을 처음 더 이겨가며 니도 닦아와야 나중에 만나거든요. 이래. 너는 다 컸으니까 나도 다 컸으니까 만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커 나갈 때는 어디 안 찾아가는데 내가 지식 다 갖췄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 가고 절에 가는 거죠. 이 지식인들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거기에 가서 두드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아리송하게 들리는 것 같다가
조금 더 아닌게라 이게 또 나오고 이러고 이제 지식인들이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가봐도 아니고 절에 가봐도 아니고 도인을 만나봐도 아니고 박수를 만나봐도 아니고 뭔가 재주가 좋다 해서 다 가보니까 아니고 선지식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또 아니고 이게 우라먹는 거라는 건 전부 다 책에 있는 걸 갖고 전부 다 지가 몇 가지 더 생각했다고 그걸 우라먹고 앉아서 지식인들한테 다 들통나는 거죠 지금. 지식인이 한 분야를 일어났지만 이거는 기초를 다듬는 거기 때문에 이 기초를 다 다듬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지식들 이런 거는 경험은 안 해봐서도 가서 대화를 해보면 조금만 섞이면 이거는 다 터집니다. 이게 기초가 돼가 있거든요. 내 혼자의 내 갖춘 걸 가지고는 빛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 모여서 그럼 뭐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구를 해야 되느냐? 지식을 다 갖춘 사람이 연구하지 뭐 지식을 갖추기도 전에 연구를 해. 그거는 공부 학습이고. 그럼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논문 썼죠. 이거는 논문 쓰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거지 너희들은 논문이 나온 적이 없어요. 내 생각을 조금 더 였다고 논문인가요 그게? 이걸 보고 저걸 보고 다 보고는 내 생각 요렇더라 이거 좀 였다고 그걸 썼다고 논문이라고 하면 되나요? 이거는 논문 쓰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우리 민족의 공부는 특이하기 때문에 저 서양의 사람들 그 학점 주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하늘에서 주는 게. 논문 쓰는 법을 배웠다면 네가 지식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연구해서 서로가 토론을 하고 끌어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써야 인자 너희들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바른 패러다임을 찾아내면 인류 사회에 필요로 한 그런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여갖고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지 이 근본 자체를 모르니까 요런 거를 지금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1급들 그 대기업 저 사모님들이 모이면 거기서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주제로 삼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해줘야 되고 회장님들이 모이면 무엇을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고 무엇을 연구해야 되고 이걸 지금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각 분야에 우리가 모이면 무엇을 우리가 만져야 된다라는 이런 과제들을 지금 어느 정도 내줘야 모이면 헛된 시간을 안 갖지. 지식을 갖추기 전에는 모이지 않아요. 내 지식을 다 갖출 때까지는 모일 기회를 안 주지만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이제 저 지식을 갖춘 사람하고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를 하고 이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과제를 내놓는 법칙도 알아야 되고 상대를 서로가 존중을 해야지 되는 이 법칙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발상들이 일어나고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아는 거니까 저 사람한테 이걸 갖다 자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모르는 걸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걸 배우려고 파고들어간다고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 사람이 해야 잘하는 거고 내가 배우는 거는 저기서 말하는 걸 잘 듣는 겸손함 요게 배우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걸 듣고 이분이 말하는 걸 듣고 이분이 말하는 거 다음에 회의 때는 저분이 말할 때 내가 잘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딱 차이면 버무리 뿌리면 이게 김치가 되는 거거든요. 뭐가 다 안 나고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는 여기다 뭐라고 해요. 이러면 작품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들어와야 들어오고 나서 그러고 셀이 버무리 뿌면 되는데 그러면 발로 비비도 김치 됩니다. 맛이 그냥 나. 근데 한두 사람 가니까 그러면 여기다 발로 납니다. 이거는 오는 거를 여기에다가 엎어버린 거죠. 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꼭 낀기가 있어요. 이게. 저기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택도 아닌 이야기라도 그냥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몇 군데서 들어오면 용량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내 것도 있는 데다가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러한 모임 회의 같은 거를 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에서 거기서 빛이 일어나니라. 지식인들부터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신 분야에 당신이 잘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저걸 좀 안다고 해서 그거로 들이다 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 존중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이런 게 우리가 못다 이룬 것을 다 이루어내는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고 엄청난 강의가 내가 달라집니다.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이걸 흡수한 사람들은 오늘 내가 흡수한 거를 가지고 조금 만져놓고 그 다음에 모일 때 만난 거를 조금 흡수해 놓고
이거 하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것이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요. 이게 물리가 터질 때는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어마어마한 강의가 나와요. 이게 나의 논문이거든요. 오늘 강의한 거를 전부 다 녹화해놓고 녹음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갖고 새로운 책을 만들고 만백성에게 지금 내 논문을 그냥 내놓는 이런 형국이 일어나는 거죠. 요게 이제 지식인들이 앞으로 이 이런 패러다임을 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깨친 사람이 나와서 탁 따주면 뭐 금상첨화죠. 여기서는 엄청난 패러다임이 나오죠. 요런 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될 테니까 샘플이 하나 나와봐야 눈이 뜨일 거예요. 샘플 없이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이래 되는 거죠. 하나는 만들어 봐야 돼.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제는 내 욕심에서 나를 불태우는 시대. 불태울 때만이 이 빛은 영롱해집니다. 나를 태울 줄 알아야. 이제 요렇게 우리가 지식인들 자기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걸 치워버리고 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30% 시간은 활용을 해야 30% 시간을 우리한테 분명히 줍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30%를 따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다 주게 때가 있어요. 이게 요런 걸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고 내가 처해져 갖고 있는 내 직장부터 내가 바르게 살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여기서부터 빛이 나가지고 어디서 필요한 사람으로 초대받아서 다니면서 이 빛을 내놓는 사람이 돼 간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거는 하면서 30%의 시간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누구 친구 만나고 앞으로 내가 진급하는데 누구 만나고 이걸 버리고 내를 갖추어라. 내가 지금 갖춘 것들은 놔놓고 다른 거를 신패러다임을 갖추어라. 원리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여기에다가 전복하면 엄청난 효력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할 때입니다. 인간은 말이에요. 성장을 하면서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너가 어떤 지식을 갖추었느냐 따라서 내 생각은 일어나는 것이거든. 지식 없는 생각은 절대로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갖추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에 전달되고 전달되면 이 환경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생각을 내가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걸 갖추었느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누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이 환경을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느냐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흡수를 바르게 많이 할수록 우리는 생각의 질량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깊이가 좋아지고 정신적인 이런 그 사고에 묶여가지고 누구한테 이런 그 지식을 많이 받으면 그쪽의 거를 생각을 하는데 능해지는 거죠. 인류 사회에 있는 모든 환경을 접하는데 아주 티 없이 접했다면 인류 설계자가 됩니다. 근데 한쪽 논리 거를 많이 받았다면 그 논리의 설계자로 변하는 거라. 한쪽에 치우쳐갖고 너희들의 논리를 지금 내가 갖추고 있는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생각은 거기서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요걸 가지고 사회에 어떤 거를 갖다 대갖고 이걸 끌고 와서 잣대를 대갖고 분별을 한단 말이죠. 조금 덮어갖고 써먹는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깨끗하게 갖추는 지식은 절대로 한쪽에 쏠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환경을 열어놓고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질이 작을지라도 내한테 들어오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건 전부 다 나의 지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걸 불만 없이 걷어들일 때 그럴 때 깨끗이 너의 지식에 내공은 쌓이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들어온 걸 가지고 어느 선에 가면은 물리가 일어나서 진리가 나오는 나의 사고의 진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 1차적인 물리가 터질 때가 있고 2차적인 물리가 터질 때가 있고 3차적인 물리가 터질 때 이것은 엄청난 이 물리가 일어나는 이 3차원이라서 3번의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지식 없이 일어나는 그런 법칙은 없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이 시대에서 내한테 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한테 보내주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공평하게 전부 다 기회를 주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걸 흡수를 하면 오늘 이 세상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스스로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척박한
어떠한 곳에 어떤 어려운 곳에 태어났더라도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니한테 주는 환경을 흡수해서 너가 성장을 하는 것이지 세상은 절대 불만해야 되는 곳이 아니다. 불만을 하는 순간에 니는 뒤떨어진다. 왜? 불만을 하면 다른 걸 흡수할 수가 없어. 세상에 어떤 환경도 불만하는 것이 그것이 독이다 이 말이죠. 내가 고아로 태어났으면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그 환경에 네가 태어났으니까 이걸 불만하면 안 돼. 이걸 씹어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야. 내가 사업을 실패를 해서 그 환경을 줬다면 이걸 감사히 여기고 이걸 썰어 마시고 이 주위의 환경을 또 썰어 마시고 불만을 하지 않을 때 너 힘은 다시 준다 이 말이죠.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를 자꾸 불만을 하고 사회를 자꾸 불만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영원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자연은 절대 니한테 불리하게끔 환경을 준 적이 없는데 이걸 흡수하지 않고 너는 불만을 하고 내침으로써의 너한테 불리하게 세상이 돌아간다 이 말이죠.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홍익인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익인간들은 이 자연의 법칙을 바르게 알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덤으로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전부 공유할 수 있고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인터넷 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 보기만 해도 전부 다 내끼게 돼. 근데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홍익인간들 공부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정법이야. 이 사람이 내주는 이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흡수만 해도 다른 것들이 지식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게 물리가 전부 다 일어나. 그래서 지혜가 스스로 나온다 이 말이죠. 생각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이 지식이 들어오느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기서 일어나는 환경들이 모두가 운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니까 지식을 갖고 놀라고 들지를 마. 깨끗하게 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내가 춤추려고 들지 말고 주위에 오는 환경들을 흡수하면 내 생각은 변해. 생각은 항상 변하는 것이야. 고정되지 않는 게 생각입니다. 어떠한 지식의 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나는 스스로 변하는 게 생각이니까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바르게 잡는다고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하고 교류를 어떻게 바르게 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교류를 할 때 내 모질에는 걸 채워줘가지고 내가 변하거든요. 사람은 정보통입니다. 정보 하드웨어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정보를 쏟아내면 어디로 쏟아내느냐면 입으로 제일 먼저 쏟아내고 그 다음 눈짓으로 쏟아내고 그 다음 행동으로 쏟아내고 이런단 말이죠.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질량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불쾌한 행동을 하면은 그걸 쳐다보고 내가 무슨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이것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전달 매체란 말이죠. 몸짓하는 것도 전달 매체예요.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 눈빛 하나 요래 쳐다보는 것도 전달 매체예요. 이렇게 뭐를 느끼게 하려고 메시지를 보내는 중입니다. 사람의 메시지. 이제 상대가 이걸 잘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 어떤 사람 보면 눈치도 더럽게 없어. 지금 전달을 하는데 눈치를 못 채리는 겁니다. 그러게 이러는 거예요. 특히 요새 데지털은 정보가 깊은 정보가 없어 놓으니까 뭐라고 이러면 눈치가 뭐 안 돼요 이게. 그게 이제 전달 매체인데 내한테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가 내가 분별을 바르게 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한다. 그럼 지금 스승님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다.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니고 정보는 많은데 이 기둥이 없다. 기둥. 근본이 없다 이 말이죠. 근본. 우리가 전부 다 지식은 가졌는데 이 지식에 기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본의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면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어떻게 지금 방향을 틀어 가야 될지 이 근본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자연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자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자연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인간이 자연과 결합해서 나오는 게 이게 지식입니다. 인류의 지식이 다 생산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바르게 분별을 해 가지고 지식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이런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갖춘 힘을 어떻게 써야지만 바르게 쓰는 걸로 정리를 할 거냐. 가지고 있다가 내 새끼 족부리고 난 죽는 게 바른 게 쓰는 거냐. 가지고 있다가 죽어뿐인 게 바르게 쓰는 거냐.
안 그러면 갈 때 저승사자한테 내가 천당 가는 거하고 바꾸는 거냐? 내한테 준 힘을 네가 빛나게 써라. 내가 가진 지식도 너한테 준 힘이고, 너한테 준 기술도 너한테 준 힘이고, 재주도 힘이고, 모든 것을 너한테 주었는데 네한테 준 힘을 바르게 써라 이 말이죠. 바르게 쓰는 거는 빛나게 써야 되고, 빛나게 쓰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을 남을 위해서 써야지 빛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풀어보면 홍익이념이라는 게 나오고, 홍익인간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를 불태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거는 너를 갖춘 사람들이 남을 이롭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돈 없어도 니한테는 가진 게 많아요. 똑똑한 것도 가졌고, 성실함도 가졌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가졌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은 돈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을 잘 이해를 하게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소질과 재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걸 지금들 어떻게 쓰느냐 하면 내가 돈 벌어 먹고 살라고 써요. 내가 가진 힘으로 갖고 네 먹고 살라고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희한하게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훌륭하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분별을 우리는 잣대를 대야 되겠죠. 훌륭한 사람은 사회에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에 이롭게 사는 사람들, 이게 훌륭한 사람이지 네 먹고 사는 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처자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하 못난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뜻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네 처자는 저절로 살 수가 있게 돼가 있는데 어째 그거밖에 모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는 분별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지금 시키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게 뭐냐? 정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런 걸 찾고 무엇이 내한테 모순인가? 잘못된 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내 모순을 고쳐야 세상을 바르게 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집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집착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전부 다 지금 풀어놨지 않느냐. 그리고 남을 탓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바른 게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놨고, 남을 헐뜯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원리도 정확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공부는 요겁니다. 하느님을 믿어야 공부가 아니고, 하느님은 내 핑계 쳐도 돼. 하느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믿고 따르고 안 해도 너는 하느님이 끌고 가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있어. 어디에 빠지지 마라. 무엇에 매달리지 마라. 너는 너 인생을 살아야 하느니 무엇에 매달리고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모질인이 도움을 받고 그 도움으로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빛나게 살아야 하느니 그래야 네 업이 소멸되니라. 빠지지 마라. 누가 내 걸 해주리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데서 내가 잘못 아는 방식으로 그런 데 빠지게 되면 내한테 가진 힘도 소진되고 내 시간도 거기에다가 전부 다 뺏겨버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짓을 하는데 그 힘을 다 써버리면 나는 멍청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돼가 같이 억울함이 돼서 한이 남아요. 이게 한 맺힌 영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이 맺히면 너는 구천에 떠도나니 너는 거기서 정지가 돼버린다. 한이 안 맺히게 살아야 돼. 우리 형제들이 한이 맺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사람이 노력하는 겁니다. 한이 안 맺히면 돼. 여러분들이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다 못하고 죽어도 그거 당신들한테 원망 안 하고 당신들한테 벌 안 줘. 노력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살면은 살아서 너희들이 벌을 다 받고 죽을 때 그게 뭉쳐갖고 스스로 네가 벌 받는 거지. 구천에는 네가 가는 거지 누가 오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천에 떠도는 게 네가 떠도는 거야. 네가 떠돌게 살아가. 누가 오라 가라 한 적이 없다니까. 염라대왕이 니는 구천에 가거라 한 적이 없. 네가 가야 돼. 정확하게. 사람을 일깨워주듯이 영혼도 그대로 일깨워주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법을 몰라갖고 제도를 못 해주는 거지. 차원계는 동시 운용되는 거거든요. 노력하는 사람.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게 있다면,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기 있다면 없으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없는데 왜 노력을 하나? 내한테 와닿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르침을 바르게 준 것이고
그러면 그 한 개라도 내가 집어서 바르게 잡는 노력을 하는, 이게 공부예요. 들었으니까 들어뿌리고 나는 갖고 내 멋대로 살고, 이건 공부가 아니고 시간 낭비를 하고 온 겁니다. 듣고 마는 것은, 듣고 나서 내 생활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면 노력하는 거. 그런 사람만이 구제를 받고, 그런 사람만이 축복을 받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다 노력해야만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명령할 자격이 없어. 바르게 가르칠 자격은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은 내가 부여 안 받았어. 그는 여러분들 거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든 이해가 조금 잘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거, 요것이 내 일입니다. 이해를 하게 해주는 거. 나는 내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월권을 안 해. 월권하면 내가 책임 다 져야 되거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혼신을 다 해가지고 세상에 모두 꼬여가 있는 걸 다 풀어줄 거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걸 받아서 전부 다 회복하고 전부 다 힘을 다시 챙겨서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